그날은 남편이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의사는 저를 보지도 않은 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서명만 해주세요.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한다는 듯 말했고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병원비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읽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날 쓴 그 서명 하나로 병원비가 아니라 재산과 권한이 함께 넘어갔다는 걸. 영수는 아침 식탁 앞에서 갑자기 말을 멈췄어요. 컵을 잡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죠. 정희는 그 순간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남편의 입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눈동자만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죠. 정희는 전화기를 집어들었고 거의 반사적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정희는 떨리는 입술로 주소를 말했고 그때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죠.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고 이웃들은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봤어요.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불빛은 너무 밝아서 눈이 아플 정도였어요. 의사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정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죠.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어요. 그 순간에는 몰랐죠. 그 호칭이 그날 이후 모든 선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낮보다 훨씬 조용했죠. 정희는 의자에 앉은 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응급 처리 때문에 보호자분 서명이 필요해요. 직원의 말투는 익숙했고 서두르는 기색이었습니다. 종이에는 작은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형광등 아래에서도 잘 보이지 않았죠. 정희는 내용을 읽으려 했지만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서명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만 하시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할 만큼 단순하게 들렸죠. 정희는 펜을 받아들었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뭔가를 물어봐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서 다시 호출 소리가 들렸죠. 보호자분. 정희는 고개를 들었고 판단을 미뤘습니다. 읽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이름을 적었어요. 그 서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죠. 서명을 하고 나자 직원은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 일은 그날 밤의 수많은 일 중 하나로 묻혔죠. 정희는 다시 기다렸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영수는 새벽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기계 소리는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게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안정됐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그 말에 처음으로 숨을 돌렸죠. 며칠 뒤 영수는 눈을 떴고 말은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일주일쯤 지나 일반 병실로 옮겼고 치료는 계속됐죠. 간호사는 곧 퇴원을 준비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서명한 종이는 떠올리지 않았어요. 지금은 무사히 넘겼다는 생각뿐이었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빴어요. 정희도 그 흐름 속에 섞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지나갔죠. 그 선택이 나중에 어떤 의미로 돌아올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퇴원 수속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정희는 서류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말은 거의 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밀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책상 위에 쌓인 봉투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병원비를 정리하려고 통장을 꺼냈어요. 숫자를 확인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잔액이 적게 줄어 있었죠. 처음에는 계산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같았죠. 정희는 보험 서류를 함께 꺼냈어요. 청구 내역을 보다가 낯선 문구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려다 손이 멈췄어요. 변경 날짜가 적혀 있었죠. 그 날짜가 남편이 쓰러졌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복도에서 썼던 서명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게 단순한 병원 서류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었죠. 원무과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정희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어요. 손에 힘이 계속 들어갔죠. 순서가 되어 창구 앞에 섰습니다. 몇 주 전에 응급실에서 쓴 서류요. 직원은 컴퓨터를 켜고 기록을 찾았어요. 키보드 소리가 잠깐 이어졌죠. 그러다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희는 그 작은 멈춤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날 처리된 서류가 있네요. 직원은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던 바로 그날이었죠. 정희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이건 제가 쓴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는 서명 파일이 떠 있었어요. 그날 밤 복도에서 썼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서명이 단순한 병원 동의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직원은 말을 고르듯 잠시 멈췄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함께 처리되는 서류입니다. 정희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죠. 함께요? 직원은 종이 한 부분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정희는 그곳에 적힌 단어들을 보았어요. 병원이라는 말 옆에 다른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권한, 관리, 대리. 정희는 그 단어들이 왜 거기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이게 병원 동의서 아닌가요? 직원은 고개를 바로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보호자에게 일정 권한이 넘어가요. 그 말이 설명 같으면서도 설명이 되지 않았죠. 정희는 다시 서명란을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펜을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읽지 않았던 글씨들이 생각났죠. 그제야 이 서류가 생각보다 훨씬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에 자꾸 한 사람이 떠올랐죠. 미정이었습니다. 유독 서류 이야기에 밝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그 말이 이제 와서야 떠올랐죠. 정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언니,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고르다 물었어요. 병원에서 쓴 서류 말이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 같았죠. 알고 있었어? 정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참 뒤에 짧은 말이 돌아왔어요. 응. 그 한 글자로 충분했습니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설명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서명이 혼자만의 선택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는 그제야 혼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말을 길게 하지 못했어요. 한두 음절만 겨우 흘러나왔죠. 정희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과 아직 남아있는 것을 나눴어요. 그날의 서명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만 분명했죠. 정희는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복도와 펜을 쥔 손이 떠올랐습니다. 읽지 않았던 글씨들 역시요. 집안은 조용했고 설명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실을 몰랐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말하지 않았죠. 정희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이 무엇을 바꿔놓았는지. 정희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들리는 숨소리만 규칙적이었죠.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그렇게 조용히 남았습니다.